우리가 이 뇌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뇌를 구성하는 세포는 크게는 두 가지. 신경세포. 신경세포는 우리 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라고 있습니다. 그럼 신경세포는 대략 우리가 약 한 1000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경교세포는 뉴런보다 10배 정도 이상 더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쓸데없이 많이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세포를 얘기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 신경교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신경교세포를 보면 이 화면에서 보면 노란색이 신경세포예요. 뉴런이고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세포들이 신경교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신경교세포가 신경세포를 잘 지지해주고 어디에 떠나가지 않도록 잘 공고히 그걸 떠받쳐주고 이러한 기능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다양한 이 신경교세포의 종류를 보면 중추신경계는 4가지가 그 신경교세포가 있고 말초신경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교세포는 성상세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세포는 이 뉴런을 지지하는 데 작용을 하고 어떤 세포는 이 신경세포가 좀 전에 얘기한 축삭돌기가 가는데 축삭돌기를 이제 그 축삭을 만들어주고 뭔가 보호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담당해주고 어떤 세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혈관 내장벽이라고 알죠. BBB, 혈관 내장벽을 구성해주고 거기서 우리가 CSF, 내축수액을 좀 부르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고 그걸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또 마이로 소교세포라고 하는 그 신경교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체 내에서 백혈구라든지 이렇게 면역 기능을 가진 세포가 이 뇌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세포들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뇌의 구조나 뇌의 그 건강이나 이러한 것들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분명히 이 교세포가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세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신경세포는 우리 뉴런이라고 얘기했죠. 뉴런은 분명히 신경에 존재하는 세포입니다. 그러면 뇌와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아주 기본 단위의 세포죠. 그러면 이 뉴런은 근육에 가면 근육을 움직이고 외부 세계를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의 기억들을 형성해주고 이러한데 모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경세포를 보면 이 신경세포가 이 신경세포의 이 단면 그림입니다. 이 신경세포는 신경세포체가 있고 신경세포체에 가지가 많이 쳐져 있습니다. 이걸 수상돌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경세포에서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축색이라는 줄기가 필요해요. 축색 줄기를 통해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다음 신경세포를 전달하기 위해서 축색돌기가 쭉 길게 있고 그 마지막에는 축색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축색말단을 통해서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축색말단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축색말단과 그 다음 신경세포체 아니면 신경세포체의 수상돌기하고의 이 과정 여기서 이제 전달하는 과정은 우리는 이 과정의 이 간격을 붙어 있지 않죠. 이 간격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얘기합니다. 연접이라고 얘기하죠. 정신과나 모든 어떤 신경, 이 뉴로트랜스미터라든지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이 시냅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냅스의 그 원인을 갖다가 풀어버리면 정말로 모든 질환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고 치료의 방법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냅스가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이 시냅스 상황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억제를 하고 어떤 상황일 때 이 신경세포 이 시냅스에서
이 수용체를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난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경세포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위에서부터 이 활동 전이가, 그죠? 어떤 자극인지 모르겠지만 이 신경세포에 자극이 가서 여기서 이제 그 줄기에서는 나트륨과 포타슘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활동 전이를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그 활동 전이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언제? 신경 말단까지. 활동 전이가 쭉 이어지게 되면 신경 말단에 오게 되면 이 활동 전이가 신경 말단에 이제 왔어요 라고 신호를 보내면 그때 작용하는 것이 이 신경 말단에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신경 말단에서 활동 전이가 이어지게 되면 이 신경 말단에는 이렇게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소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어떤 데는 약하게 조금 모여 있는 데도 있고 많이 모여 있는 데도 있겠지만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으면 활동 전이가 오면 이 신경소포가 활동 전이가 옴으로써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활동 전이가 오면 이 신경 말단에 주변에 있는 칼슘 이온이 들어오게 이제 그 수용체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칼슘이 들어오게 되면 이 칼슘이 여러 가지의 기전을 통해서 이 소포가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어디로? 이 시냅스의 시냅스 쪽에 있는 막 쪽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포가 시냅스 막에 접하게 되면 어떤 기전을 통해서 세포막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냅스 쪽으로 뉴로트랜스미터가 분비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신경세포의 뉴로트랜스미터가 이제 그 시냅스에 유리가 되게 되면 그 다음 후 시냅스에 있는 수용체들이 있죠. 이 신경세포가 있으면 분명히 뉴로트랜스미터의 조건은 어떤 뉴로트랜스미터가 유리가 되면 그 후막에 뉴로트랜스미터에 의해서 작용하는 리셉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리셉터에 작용을 하면 그 수용체에서 리셉터가 뉴로트랜스미터가 붙으면 뉴로트랜스미터를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트랜스미터가 시키면 이 수용체가 또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 활성화되면 또다시 NA와 K와 CL과 이러한 것이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여기서 또 활동 전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활동 전이가 일으키면 또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에서 이 축색 돌기를 통해서 축색을 통해서 전달되는 활동 전이 이거는 전기적인 자극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기에 의해서 이제 모든 신경세포들이 작용을 한다. 그런데 전기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냅스 말단에는 전기 자극은 끝이 나고 전기 자극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타납니다. 그럼 신경 전달 물질은 화학적 물질이죠. 전기적 에너지가 화학적 에너지로 바뀌고 그 화학적 에너지가 다시 전기적 에너지로 바뀌고 이렇게 함으로써 신경 전달 신경세포들이 활성도를 나타내고 자기가 목적한 바에 대한 그 뇌의 영역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상황에서 그 전기적인 자극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전기충격요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어요. 그거는 뇌에 직접 전기적인 자극을 주면 뭔가 이 시냅스에 있는 수용체와 이 신경 전달을 하는 활동 전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 자극을 줌으로써 교정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저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좀 활성도를 올려주고 근데 과활성화된 곳은 낮춰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많이 썼었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기를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위험한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많은 데에서는 이제 그걸 좀 금하고 있고 조금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자극이 분명히 신경세포가 시냅스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도움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될 수 없을까? 이쪽에 분명히 우리의 뇌에 이 부분이 분명히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전기적인 자극을 줘서 활성화시킬 수는 없고, 뭔가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뭔가를 하려고 해도 되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개발이 잘 안 돼요. 그러던 중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TMS라고 하는 자기장 자극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을 이 뇌의 이제 과활성화된 부분은 이 저활성화되도록 팔을 낮추고, 저활성화된 부분은 과활성화로서 팔을 올려주고, 이름으로써 이 뉴런의 그 활성 전이와 활동 전이와 시냅스의 수용체가 뭔가 반응을 잘하도록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뉴로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팔을 하면 이 자기장을 주면 이 신경세포의 정기적인 자극이 생기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자기장을 이렇게 주고, 그러면 이 자기장을 통해서 신경세포의 정기적인 자극이 생기고, 그러면 정기적인 자극이 생기면 당연하게 신경말단에 가서 화학물질로 되어 있는 뉴로트랜스미터를 분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 방법을 개선하자고 이제 나온 것이 이 자기장 자극 치료가 되겠습니다. TMS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환자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치료를 하려면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객관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예전에 뇌파를 많이 찍어 왔습니다. 그 뇌파는 우리가 16채널이다, 32채널이다, 64채널이다, 뭔가 뇌에 대해서 조금 짧은 간격으로 해서 하면 좀 더 뇌파의 팔을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팔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파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을 고유의 판지, 뭔가 이상이 생겨서 나온 판지, 이런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 불분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AI가 나왔죠. 우리가 AI가 나오면서 의학적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량뇌파라고 있는데, 정량뇌파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많고 어떤 정보가 많으면 더 정확할 수 있는 확률이 있듯이, 전 세계의 이 나이대에, 같은 나이에, 같은 성별에 이걸 갖춰서 이러한 나이에 이러한 성분에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것이 평균적으로 이러한 값이 나오더라 하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점점점 갈수록 축적이 될 거니까 이 평균 값은 계속 더 정밀하게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측정된 정량 뇌파입니다. 이 뇌파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좌측은 치료하기 전에 이제 찍은 정량뇌파입니다. 오른쪽은 치료한 이후에 찍은 정량뇌파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TMS를 약 11회 받은 경우에 이제 받고 난 뒤에 환우분이 증상은 좋아졌는데 실제적으로 뇌파가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걸 찍었습니다. 대략은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에서 찍는데, 여기서 팔을 한번 보죠. 우리가 팔을 볼 때는 제일 위에 있는 팔을 가장 주되게 봅니다. 이 팔을 보면 주되게는 이 파에서 우리가 0점, 1점, 2점, 3점 이렇게 밑에 있듯이 우리가 전체 파에서 볼 때는 초록색이 전반적으로 쫙 깔려있는 상황이 아주 안정되어 있는 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아주 기본이고, 거기서 노란색, 주황색, 분홍색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초록색에서 하늘색, 미색, 하늘색, 파란색 이래 되는 것은 저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팔을 만들기 위해서, 초록색 팔을 만드는 것이 이 뇌가 작용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면 이분은 제일 왼쪽이 여기가 델타파입니다. 델타, 세타, 알파, 베타, 하이 베타. 그래서 델타, 세타, 알파. 우리가 주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알파죠. 알파는 안정되어 있는 파다. 그리고 베타와 하이 베타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베타파가 올라가요. 근데 하이 베타는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할 만큼의 스트레스를 안고 가고 있는 경우,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면 세타와 델타는 뭐냐? 원래 세타와 델타는 우리가 수면 중에 나타나는 스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스파가 많이 나와야지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낮에 스파가 나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좀 띵하다, 멍하다, 뭔가 우리가 요즘 나오는 브레인 포그, 뭔가 안개 낀 듯한 느낌, 그리고 뭔가 인지기능, 생각을 하려는데 생각이 잘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졸리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럼 델타파가 지금 파란색이 워낙 세요. 델타파가 보면 마이너스 3 정도의 과활성도가 저 좌측의 FP1 지역과 F7 지역에서 뒤쪽에 옥시피탈 후두부 쪽에 후두부 쪽으로 해서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저활성도가 많이 퍼져 있죠. 거기다 세타파를 봅시다. 세타파도 이 O2, 그죠? 오시피탈 쪽에, 후두부 쪽에 파란색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파는 그래도 좀 유지를 되고 있죠. 초록색이고, 단지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한다면, 앞 두 정부 쪽에, 이렇게 보면, 앞이 코입니다, 코. 여기가 귀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알파파는 이쪽 타임으로 뭔가 이제 색깔이 좀 연하죠. 초록색보다 좀 연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베타파도 그쪽 지역에 좀 저활성화되어 있다. 자, 크게는, 자, 델타파가 너무 크다. 델타파가 너무 저활성화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자, 이것 하기 전에 일단 델타파를 먼저 좋아지게 하자. 예? 그래서 이 TMS를 이분은, 한 11회, 그죠? 11회 정도를 했죠. 11회 정도를 하고 나니까 파란색 파가 굉장히 진한 것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상도 조금 어느 정도 한 3분의 2 정도의 효과를 보고 그 정도 좋아진 데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알려드린다면, 네 번째 팔을 보면 굉장히 선들이 복잡죠. 붉은색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그 코히런스라고 이 전극들의 각각의 세포들이 서로서로 연간에 서로서로 내가 안 좋으니까 이쪽에 뭔가를 해줘야 되고, 내가 안 좋으니까 저쪽에서 뭔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신을 해요. 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신을 합니다. 근데 그 교신이 많다 하는 것은 서로 간의 네트워크 사항이, 우리가 요즘에 각각을 받고 있는 그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인지 기능에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그 사항만큼 여기서 코히런스가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코히런스도 좋아지게 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은 11회를 하고 나니까 보세요. 빨간색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정신이 좀 더 맑고 생각하는데 좀 더 생각 정리도 잘 되고 이래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약내파 상황으로 보면 자신의 뇌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신경세포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그 신경세포를 어떻게 조절을 하면 또 좋아질 수 있을지도 간략하게 좀 알아봤습니다.